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헤르츠를 맞춰라 윤호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6월 모의고사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양도 많고 시간은 안 가고 그 다음에 이거 생각외로 시험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아마 생각외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물리 같은 경우 쉬웠어요. 팩트 하나 알려주자면은 물리는 정말 쉬웠습니다. 고3이 돼서 물리학 요 정도의 시험은 절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난 건데 물리학 같은 경우는 점수 분포대가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요걸 항상 느꼈습니다. 상위권은 항상 여기 몰려 있고 중위권 비어 있고 하위권은 요렇게 몰려 있습니다. 요거 나중 가서도 그래요. 알겠습니까? 고3 되면은 1등급까지의 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는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서는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다른 말로 그런 말로 하죠. 뭐 고인물들과의 전쟁. 물리는 엄청 고여있다. 장난 아닙니다. 그런 평가가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 요거 1차 시험에서 역학 끝났다. 역학 손 놔야지. 이러면은 안 됩니다. 알겠나요? 어찌됐든 간에 역학 한번 익혔으면 나 이거 조금 더 연습해 볼 거야.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그런 자세로 접근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역학 끝났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다 보면 고3 때 큰 코 다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일단 2차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2차 시험 때에는 당연히 2차 시험만 준비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방학이 올 건데 그 방학 때에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살펴봤던 그 내용들 역학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연력학 요거 쭉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못해도 하루에 물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는 꼭 풀어봐야 됩니다. 마음 같아선 20문제 풀려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국영수가 1순위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는 계속해서 풀어줘서 여러분들 감각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무튼 간에 우리 1번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요 6월 평가 같은 경우는 뭐야? 날라갔네요. 분필이 날라갔습니다. 나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시작부터가 좋지 않습니다. 나 이거 왜 이럴까?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시험 점수가 날아가는 것보다 낫잖아. 자, 무튼 간에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 자체가 이제 다 쉬웠어요. 그래서 주요 문항만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고 뭐 별 볼 일 없는 문항은 그냥 넘어갈 거야. 알겠습니까? 후딱후딱 넘어갈게요. 1번 보겠습니다. 자, 학생 A, B, C 옳은 소리를 하는 친구를 고르라는 건데 이거 무슨 운동입니까? 포물선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방향은 이렇게 이 포물선의 접선 방향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항상 요 연직 방향입니다. 그리고 작용하는 힘의 크기들은 항상 다 같아요. 요거 마음에 둔 채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공의 속력은 일정하다. 이 사람아, 공의 속력은 계속 변해요. 가속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동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 커. 이동거리는 이렇게 곡선이고 변위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이 두 놈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위는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되는데 당연히 이동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요거 맞죠? 세 번째입니다. Q에서 공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야. 이 사람아. 중력 작용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죠. 따라서 답은 넘버 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문제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VT 그래프 나왔고 그 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 나왔어요. 자, 운동 판별 문제입니다. 이 초일대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냐? VT 그래프의 요 친구가 주는 정보는 항상 두 가지라고 했어요. 뭐하고 뭐였습니까? 기술 가정 아니고 기울기 가속도였어. 그렇죠? 기울기 가속도였고 속도 시간이었어. 넓이는 뭐였어? 넓이는
변위였습니다. 넓이는 바로 변위였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속도를 묻고 있는데 가속도 크기는 다름 아닌 이 친구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 한번 구해줍니다. 기울기라는 것은 자, 시간 변화량 5,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m/s 제곱이구나. 그래서 요거 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0에서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0에서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와 그 다음에 평균 속력 당연히 같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그쵸? 같은 방향. 요 속도가 계속 지금 양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요 직선 운동하는 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요 친구가 요렇게 내려갔다 칩시다. 내려가요. 그러면은 요렇게 갔다가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은 분명 다릅니다. 속도가 더 작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맞고요. 5초일 때 물체의 위치는 35m이냐? 자, 요거 이용하면 되겠네. 넓이가 뭐다? 변위다. 그렇죠? 그러면은 넓이 구해주겠습니다. 넓이 같은 경우는 그냥 선생,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뭐가 있어? 넓이 구하는 뭐 특별한 법 있어? 없어. 그냥 요거 더하기. 즉 12 그리고 2 그 다음에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5 곱해주면 요 놈의 넓이는 바로 얼마 나오냐면 35m가 나오는데 요건 다름 아닌 변위의 크기였습니다. 그쵸? 변위라는 것은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의 차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35 더해주면 요 친구 45가 되겠구나. 따라서 요거 틀리고 답은 넘버 3,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 변위 같은 경우 요렇게 구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방법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나중 속도 그 다음에 처음 속도, 처음과 나중 12와 2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 그냥 더하고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 곱해주면 요거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뭐 같은 말이긴 해요, 사실.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3번임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친구가 내가 이거 안 지웠네. 나 아침부터 아침머리래. 이거 아침이니까 이거 말도 꼬이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해설각이 망했네. 발음도 안 좋네. 큰일 났네 이거. 자, 어찌됐든 간에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V고요. 4V고 얘는 L만큼 요렇게 갑니다. 오케이? L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봐. 여러분 고2 때 여러 가지 운동 풀 때는 항상 요렇게 VT 그래프 그려버릇 해야 돼. 처음 속도가 V고 나중 속도 4V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시간이란 말이야. 요 시간의 크기를 구하래. 우리 아까 구했어. 요 친구의 뜻이 두 가지 있다라는 거. 뭐하고 뭐였어? 기가였고 넓이라는 것은 변위였습니다. 여기에서 변위는 다름 아닌 L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거 이용하면 되는데 넓이는 바로 V와 4V의 평균, 즉 2분의 5V에다가 요 T0를 곱한 값이고 요게 바로 변위 L이 되겠다. 따라서 요 T0라는 것은 5V분의 2L 심플하게 나옵니다. 답은 넘버 2, 2번입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순조로워. 근데 앞으로 계속 순조로울 거야. 어려울 게 없어 여기. 자, 빨리 후딱 한 40분 컷 내볼까? 후딱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빗면 위에 지금 요렇게 수레를 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P가 기준섬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0.1초 간격으로 P의 위치를 기록하고 평균 속도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표가 나왔는데 항상 참 고집불통이다. 왜 요렇게 항상 구멍을 뚫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건데 그냥 구해줄게요. 자, 요거는 지금 0과 0.1초 이 사이에 요 친구가 지금 2cm를 움직였대요. 그러면은 평균 속도는 얼마가 나오느냐?
저 시간 변화량분의 0.1초 그리고 요 위치 변화량 바로 2c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cm/s가 바로 니은의 정체가 됩니다. 니은은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 요거 차이 똑같이 구해줍니다. 그럼 한번 구해줄게요. 요 평균이라는 것은 시간 변화량 0.1초분의 그 다음에 요거 위치 차이 그러면 5cm 나오죠. 따라서 50cm/s 나옵니다. 심플하죠. 따라서 여기 20 그리고 여기 50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요거 구해주면 되는데 나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너무 심플하다. 뭐냐? 요 앞대가리에 있는 숫자만 비교해 볼게. 요 놈의 차이가 결국에는 2였고 요 놈의 차이가 결국 5였고 요 놈의 차이가 결국 8이겠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는 너무 이지피지하게 15cm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 15 맞죠? 니은 20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니은 맞잖아. 뭔 소리야. 진짜 오늘 필이 안 좋다. 자, 세 번째. 디귿 빼기 니은은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다. 자, 디귿에서 니은을 빼래요. 요게 30이 가속도의 크기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나 이거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가 요거야? 아니잖아. 가속도의 개념이 뭐였어? 가속도라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V였습니다. 그러면 0.1 해주고 속도 변화량 이렇게 계산 때려주면 얘는 300cm/s 제곱 즉 3m/s 제곱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가속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우리는 5번으로 갑니다. 렛츠고! 5번입니다. 자, 후딱후딱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여기 A에 작용하는 R자 힘입니다. 자, 쌤이 항상 수레 문제 나오면은 혹은 장력 문제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라 했어? Think it as one! 하나로 생각하라. 하나로 통일하라. 요것도 하나로 통일해줘야지. 오케이? 요것도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하나로 통일해서 보겠습니다. B의 질량은 몰라요. 그래서 요렇게 B라고 써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저 가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 전체 질량 더해주면 4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작용하는 힘은 왼쪽으로 30N 그리고 작용하는 힘은 요 두 놈에 작용하는 중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용하는 것은 10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 상황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상황 같은 경우는 실이 끊겼어요. 그래서 요 두 놈만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3 플러스 B입니다. 자, 그리고 작용하는 힘은 왼쪽으로 이렇게 30N이고요.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B에 의한 중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요 놈과 자, 여기에서 어떤 정보가 또 주어졌냐면 요 놈 자체가 현재 정지 상태잖아. 그쵸? 정지라면은 결국 R자 힘은 둘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그쵸?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요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은 따라서 B는 2kg인 거 바로 나옵니다. 그래야 요놈 이꼬르 쳐주면 맞잖아. 그쵸? 그래야 요게 성립하잖아. 그러면은 자 이제 요거 살펴봐 볼 수 있는데 요 친구는 B에 의한 중력의 크기는 저스트 20N입니다. 그러면 뉴턴의 2법칙 즉 R자 힘이라는 것은 전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 요거 이용해 볼게요. 자, R자 힘이라는 것은 요 나에서는 10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은 요게 2kg이기 때문에 5가 되겠죠. 그리고 가속도가 나올 텐데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가속도가 2고 우리는 요 A에게 작용하는 알자 힘을 계산해야 되니까 A에게 작용한 알자 힘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가속도였습니다. A의 질량은 3이었고 가속도는 2였기 때문에 요 크기는 6N이라는 거 바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넘버 2, 2번이에요. 자, 그래서 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차량 뒷좌석에도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하나요? 뭐 이거 시덥잖은 걸 묻고 있어. 당연히 착용해야지. 뒷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충돌할 때 뒷좌석 사람이 앞으로 튕겨나간답니다. 그렇죠?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굉장히 데인저러스하다.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뒷좌석 사람이 앞으로 튕겨나간다라는 것은 그렇죠. 요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운동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움직이려는 놈은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한다. 입니다. 그렇죠? 요게 운동관성이었어. 자동차가 요렇게 있고 시속 100으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뒷좌석에 요렇게 사람이 앉아서 조잘조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창문 뚫고 날아가는 거야. 슉. 이 사람은 움직이려는 그 성질 때문에 계속해서 요 속도로 뿅 하고 날아갑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맞습니다.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아니죠.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아니고요. 클수록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요. 세 번째, 활시위를 크게 당길수록 화살이 멀리 나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요거는 다른 개념이죠. 활시위를 크게 당긴다라는 것은 더 큰 힘을 주겠다라는 거고 요건 바로 충격량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이어서 7번으로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이것도 정지 상태인데 뭐야?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A가 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실이 A, 그 다음에 A 실. 무조건 주어 목적어 요것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실 A 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힘은 같다.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렇죠. 작반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아닙니까? 작반.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맞습니다. 두 번째,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과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은 힘의 평형관계다. 용수철이 A에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주고 있고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력 작용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작용하냐면 실에 의해서 요 장력 작용합니다. 결국에는 요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중력, 요 장력 세 마리를 짬뽕 시켜야 R자 힘이 바로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힘의 평형관계를 설명하려면 요 세 힘이 언급돼야 돼. 그렇죠? 세 힘이 언급돼야 돼. 근데 지금 언급된 힘은 A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아이고, 두 개밖에 없네. 그렇죠? 요건 평형관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니은 삭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같다. 자, 이거 뭐 그냥 X 쳐주고 싶은데 볼게요. 지워지지도 않아. 나 이거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요거고요.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요거죠.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그리고 크기는 같습니다. 장력은 항상 같아요. 근데 작용하는 힘의 방향 같다? 이건 뭐 헛소리야. 따라서 답은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린 8번으로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고3 수업만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너무 쉽네. 하기 싫다. 자, 여러분, 어차피 알고 있어요. 설마 고2 물리학 요 평가를 듣는 학생이 있을까? 자,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안 듣잖아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듣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 한 2~3명 정도 될 거고 대부분 다 요 고2까지는 EBS를 듣더라. 그래서 뭐 막말은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8번입니다. 자, 8번이에요. 자,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운동 상태가 바뀌고 있어요. 오케이? 운동 상태가 바뀌고 있는데 당연히 벽으로부터 뭘 받은 거야? 충격량을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운동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써줍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사실 FT 아일랜드라고 했습니다. FT 바로 뭐였어? 충격력과 충돌하는 시간, 요놈의 곱이었고, 요게 바로 충격량이었고, 그 다음에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충돌 전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MV다. 그쵸? 요거 곱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 충돌 후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4분의 1 MV다. 이거 왜 묻는 거야? 도대체? 이거 곱하면 나옵니다. 그쵸? 세 번째, 충돌 전후 공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4분의 3 MV다. 이게 참 유치한 함정인데 이런 함정은 고1 때 넘어가야 됩니다. 고2 때 이런 함정 빠진다면은 이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봐봐요. 지금 요 함정의 의도는 요 친구의 크기가 V고 요 친구의 크기가 4분의 1V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놈의 차이를 이용해서 4분의 3V로 하겠구나 라는 아주 얄팍한 술책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거에 빠지면 안 된다. 봐봐.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야 되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사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야. 나중 운동량 같은 경우는 항상 방향 고려해야 된다. 얘 왼쪽이잖아. 왼쪽은 음수예요. 알겠나요? 무조건 음수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 MV가 되겠고 처음 운동량 같은 경우 오른쪽 양수 MV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5 MV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얄팍한 술책이다. 따라서 답은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싸 9번이다. 오, 빠르다. 자, 훅훅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달려볼게요. 자, 펜싱의 공격 기술인 팡트. 뒷발로 땅을 밀어서 땅이 뒷발을 밀도록 하고 이게 팡트였구나. 팡 쳐서 팡트인가? 팡트.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피디님 죄송합니다. 귀가 썩으셨을 텐데. 제가 수업 시간 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오프라인 때는. 온라인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아침이어서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자, 뒷발을 땅을 밀어서 땅의 뒷발을 밀도록 하고 요렇게. 이게 팡트랍니다. 이건 뭐 지면 반발력 이용하는 거네. 여러분 근데 대부분 운동 다 그래요. 쌤이 역도 좋아하거든. 역도 할 때 많은 애들이 착각하는 게 쌤, 역도 하려면 힘이 세야 되는 건가요? 힘 중요하죠. 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순발력이야. 뭐냐? 요 지면 반발력이라고 하죠. 데드리프트도 사실 데드리프트부터 이렇게 올리는 요 동작 지면을 빵 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빵 차고 내가 안에 파고 들어가야 돼. 빠르게. 그래야 무거운 무게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대부분 운동이 그래요.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 앞으로 힘을 주는 거 상체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하체야. 그쵸? 요 지면 반발력을 통해서 요 힘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작용 반작용이죠. 그렇죠? 내가 땅을 찬 만큼 땅이 나를 밀어 그 힘을 이용해서 적을 찌르는 겁니다. 이게 팡트랍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작용 반작용을 이용하는 건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컬링스톤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건 뭔 소리야. 유도 선수가 몸을 굴러 넘어간다. 요거는 그쵸.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요거랑 상관없어요. 그럼 답은 하나겠네. 육상 선수가 스타팅 블록을 발로 밀어 출발한다. 요것도 지면을 밀고 요 반발력을 이용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넘버 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0번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에요.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요.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사고 발생 시 부상을 줄일 수 있다. 요렇게 안전모 무릎 보호대 나왔고 근데 우리 이거 알잖아. 내신 때 다 배웠잖아. 얘네 사용하는 이유가 뭐야? 그쵸? 일단 요 FT 아일랜드 요 크기는 일정해요. 사고가 나면은 요거 자체는 일정한데 안전모를 쓰게 된다면 우리 머리에 작용하는 요 충격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 바로 요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서. 알겠나요? 요거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멈추는 과정 이렇게 니은되어 있는데 바로 가볼게요. 기억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늘려 충격량을 줄인다. 량을 줄이진 않죠.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충격력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자동차 에어백과 기억은 부상을 줄이는 과학적 원리가 같다. 에어백하고 저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는 델타 T를 증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줄이는 과학적 원리가 같는 거 맞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니은에서 충돌 전 운전자의 속력이 빠를수록 운전자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크다. 이게 뭔 소리냐?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운전자 그리고 슈마허 빙의해 갖고 미칠 듯이 빠르게 움직이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건 잔상입니다. 자, 요러한 운전자가 있는데 당연히 요 친구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은 봐봐요. 어찌됐던 간에 멈추면은 결국에는 충돌했을 때 요 나중 운동량은 둘 다 0이란 말이야. 충돌 전 운동량 같은 경우 당연히 요 아래 친구가 크고요. 위에 있는 친구는 작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이므로 충격량 위에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저스트 MV가 되겠고요. 요 친구도 M 근데 굉장히 V가 큰 이러한 충격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면 충격량의 크기 또한 크겠네요.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따라서 다음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뭐야? 벌써 11번이야? 몇 분 지났지? 시간 잘 가네요. 자, 빨리 끝냅시다. 후딱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슬슬 지겹죠? 다 알아요. 지금쯤 다 끄고 싶다. 끄고 싶은 본능이 충만할 건데 듣고 있는 한두 명한테 말하겠습니다. 끄고 싶죠? 꺼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고의잖아. 그래도 조금 들었으니까 좀만 더 듣자고.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볼게요. 자, 요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그 물체의 질량은 2kg이에요. 자, 3초부터 5초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이냐? 알자 힘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지금 3초부터 5초까지 봐봤더니 운동량의 크기가 일정해. 그 말인즉슨 운동량은 MV로 표현되는데 근데 요게 일정하다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질량이야 늘 일정했죠. 바로 요 속도 값 또한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면 가속도는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0 맞습니다. 봐봐. 가속도가 0이라며. 그쵸? 가속도가 0이라면 당연히 요 놈 또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맞아요. 혹은 요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대학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요 변화량, 요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은 바로 다름 아닌 힘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뭘 의미하냐면 힘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느냐? 자, 델타 T분의 델타 P 한번 볼게요. 델타 T분의 델타 P는 바로 M 곱하기 V가 되겠는데 M이라는 것은 원래 상수였고요. 그래서 밖으로 보내면 델타 T분의 델타 V 나오죠. 요거는 바로 MA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맞고요. 9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2m/s 제곱이냐? 9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 크기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의 기울기가 힘이라며. 그러면은 기울기 한번 구해줍니다. 9초일 때. 요때를 구해주면 되겠는데 여기에서의 힘의 크기는 다름 아닌 요 시간 변화량 4,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 8이 되겠네요. 따라서 4분의 8 마이너스 2 뉴턴이 됩니다. 맞나요? 그쵸? 마이너스 2 뉴턴입니다. 자, 마이너스 2 뉴턴. 힘이 마이너스 2 뉴턴이래요. 그냥 절대값 써서 이렇게 2 뉴턴으로 표기해 줍니다. 요거는 질량 2kg 곱하기 가속도였으니까 가속도는 1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초부터 2초까지가 6초부터 8초까지와 같다. 충격량 뭐였어?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었고 요거는 FT 아일랜드라고 했습니다. 충격량은 FT 아일랜드. 자,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을 묻고 있는데 0에서 2초와 6초에서 8초? 0에서 2초까지는 지금 얼마 변했냐면 바로 4변했고요. 그 다음에 6에서 8초까지는 6에서 8초까지 여기에서도 4변했습니다. 따라서 요거 맞겠죠? 그러면 답은 뭐다?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이어서 12번으로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그래프 기억 니은 디귿은 과정 다라마의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옳은 것을 골라달랍니다. 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요 두 수레를 뻥 분리시키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은 요렇게 퍽 분리시켰을 때는 당연히 분해 전 요 두 놈의 운동량의 합은 제로가 되겠고 분해 후에도 두 놈의 운동량의 합은 제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해 후에 요 친구는 일정 속도 v 마이너스 v로 간다 치면 요 친구는 이렇게 v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두 놈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0이 돼야 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다 같은 경우는 분해했을 때 두 놈의 속도는 동일해야 된다. 그러면은 속도가 동일한 놈을 찾아줄 건데 지금 그래프 기울기 봤더니 어이쿠야 요 놈 하나 요 놈 둘 보이십니까? 보이나요? 요게 바로 다가 되겠구나. 오케이? 요게 바로 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라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다 확인했어요. 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레 비에다가 여기 추 하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 하나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요 친구의 전체 질량은 바로 얼마가 되냐? 2m이 되고 요 친구 m이 됩니다. 자, 분해했을 때 두 놈의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돼. 그러면은 속력의 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되냐면은 당연히 2대 1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요 친구는 요렇게 마이너스 2v로 가야 되고 요 친구는 요렇게 v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요 놈의 운동량의 합 마이너스 2mv 플러스 2mv 이게 0이 됩니다. 알겠나요? 아하, 그러면은 결국에는 속도의 비가 2대 1인 게 바로 라가 되겠구나. 2대 1 한번 찾아줄까요? 일단 요거 한번 찾아주겠습니다.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가 속도가 되겠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 지금 어이쿠야. 자, 이게 얼마냐면 0.2분의 5예요. 요 한 놈의 속도는 0.2분의 5고요. 다른 한 놈 같은 경우는 0.2분의 득득득 15가 되겠네. 요거는 지금 비율이 1대 3이야. 오케이? 그래서 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율 1대 2를 찾아야 돼. 그래서 봤더니 어이쿠야.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딱 봐도 요 놈이네. 나 여기 우리가 참 엄한 데서 찾고 있었구나. 요 친구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라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선생님 여기에서는 지금 명확히 우리가 속도를 비교할 만한 게 안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비교했잖아. 그쵸? 여기에서 비교해서 요 놈의 속도비가 지금 1대 3인 거 확인했잖아. 그러면은 요게 마인 거 확실할 거고 그러면 요게 라가 되겠네. 그쵸? 여기에는 지금 안 그려져 있지만 요거 계속해서 있는다면은 요게 지금 속도비가 1대 2여야 되기 때문에 얘 1, 그러면 얘 두 칸 더 2 요렇게 되겠네요. 즉 얘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0cm가 되겠네. 오케이? 자, 이제 볼게요. 과정 다에서 A와 B의 속력은 같다. 과정 다에서 A와 B의 속력, 기울기는 둘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죠. 과정 라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추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보다 크다. 라가 어디냐면 요겁니다. 그렇죠? 요건데 과정 라라는 것은 추가 요렇게 두 개 올라가서 즉 요 친구가 3m이 된 상황이 라야. 라에서 A 운동량의 크기는 추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보다 크다? 아니죠. 두 놈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알겠나요? 분해 전 운동량의 합은 항상 제로였잖아. 분해 후에도 제로가 돼야 되므로 당연히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요거 아니죠? 과정 마의 실험 결과는 기억이다. 많은 기억 맞죠? 뭐 말해 뭐합니까? 따라서 답은 넘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3번으로 렛츠 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귀찮네. 자, 가볼게요. 후딱 끝내야죠. 이거 후딱 끝낸다고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화나 미치겠네. 자, 충돌하는 상황, 운동량 보존 이용하는 겁니다. 심플하게 갈게요. 가 상황 같은 경우 요 운동량, 전체 운동량 한번 구해줄게요. A 같은 경우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10이 되겠고 저 B 같은 경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6. 가 상황에서 전체 운동량은 마이너스 6이 되겠구나. 그리고 요 운동량은 나 상황과 아예 동일해야 되는데 나 상황 같은 경우 6kg짜리가 왼쪽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 마이너스 6 V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같아야 되니까 저 V 저놈의 크기는 바로 1m/s가 되겠구나. 오케이? 자, 이제 볼게요. V1 맞고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6. 맞죠. 그리고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 둘 다 동일합니다. A와 B가 충돌을 할 때 같은 거 찝어보면은 바로 첫 번째로는 충격력이 있습니다. 두 놈은 작용 반작용의 힘에 의해서 둘 다 같은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운동 변화량, 즉 충격량 또한 둘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요거 맞죠? 그러면 답은 넘버 5.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어서 14번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건데 쌤이랑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A와 B가 지금 충돌합니다. 뻥! 충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 그렇죠? 한 놈은 왼쪽, 한 놈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H1의 크기가 18G분의 V제곱일 때 H2 요 놈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자, 요 높이를 알려줬다라는 것은 사실 요 물체의 속도를 알려준 거야. 알겠어? 봐봐. 여러분들, 요 빗면이 있고 요 높이가 h야. 그리고 요 빗면에서 마찰력이 없어. 요 친구가 내려왔을 때 여기 속도의 크기를 h에 대해서 표현해봐. 바로 나와야죠. 이거 바로 안 나오잖아? 그러면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혼나야 돼요. 엄청 혼나야 됩니다. 나 이거 죽어라 알려줬잖아. 루트 2GH다. 2GH다. 여러분 리피드 어게인. 2GH. 앞으로 기침할 때에도 2GH 이렇게 해서 기침하세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물리의 생활화. 오케이? 물리의 생활화. 모든 용어가 물리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침할 때도 2GH. 문제 풀 때도 2GH. 우리는 2GH로 통일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2GH로 시작해서 2GH로 끝내야 됩니다. 혈압이야. 아이고. 자, 가볼게요. 이제 건강을 걱정할 나이가 서서히 오는 것 같습니다. 혈압이야. 자, 무튼 간에. 자, 얘가 H1만큼 올라갔다라는 것은 사실 요 왼쪽으로 갔을 때 속도 정보를 준 건데 그 속도 정보는 다름 아닌 루트 2G H1이다. 그러면은 H1 갖고 와서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18G 그 다음에 V제곱 이렇게 GG 없애면 3분의 V 되겠구나. 오케이? 결국에는 요 친구 뭐야? 요 친구 3분의 V 맞네. 3분의 V 뭔 소리야? 요거는 누구의 속도냐면 A의 속도입니다. 알겠나요? A의 속도는 이렇게 3분의 V가 나왔어. 결국에는 A는 이렇게 갔는데 충돌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3분의 V 즉 마이너스 3분의 V로 움직였겠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뭐냐? 운동량 보존 또 들어갑니다. 오케이? 운동량 보존 들어갑니다. 충돌 전 가의 전체 운동량은 3mv. 충돌 후 요 나의 운동량 같은 경우 일단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3분의 mv 플러스 그 다음 요 B의 운동량 2m에다가 그 다음에 VB 요거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써줍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써주면은 요 놈의 정체를 이제 구해줄 건데 요 마이너스 3mv를 왼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0mv 이퀄 2m 곱하기 v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 정보 가져와서 여기다가 써줍니다. 이렇게 써줄게요. vb라는 것은 얼마냐? 바로 3분의 5v가 됩니다. vb는 3분의 5v.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아까 재미난 걸 구했어요. 바로 뭐였느냐? 요 높이를 이용해서 속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저 VB의 정체는 다름 아닌 루트 2G H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요 놈과 같다. 오케이? 그러면 게임 셋이잖아. 어떻게 끝내? 어떻게 끝내줄까? 요거 제곱 때려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2G H2라는 것은 9분의 25 V 제곱이 되겠고 H2라는 것은 18G분의 25V 제곱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네.
뭐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요거 하나면 끝나. 요거는 여러분들 내신 준비하면서 설마 이거 안 했어? 설마 안 했을까? 정말 안 했을까? 했겠죠? 믿습니다. 믿어요. 모르면은 지금이라도 기억해. 무조건. 요건 중요합니다. 고3 때에도 정말 중요하게 나올 개념입니다. 공식이기도 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야,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네. 팔자 좋아. 고등학생이. 이 친구 좀 낙하산 메고 날라오고 있습니다. 나도 못 해본 거. 재밌게 하고 있네. 이 친구 그네 타기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네 타기 못한 지 거의 한 3년 된 것 같네요.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요. 이 친구는 지금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A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 얘가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간에 이 친구의 속도는 항상 VV로 일정해.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 2분의 1mv 제곱이기 때문에 늘 일정하죠. 이거는 뭐 터치할 게 없어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냐? 아니죠. 얘가 자유낙하함에도 지금 등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마찰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등속도로 존재한다? 얘가 중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공기에 의한 마찰력이 중력과 동일하므로 얘는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된다? 아니죠. 이렇게 마찰력 혹은 외력이 작용하는 상황은 절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세 번째, B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얘 이렇게 움직이다가 멈추는데? 그러면은 아니죠. 요거는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움직일 때마다 전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 또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 넘버 1,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이에요. 빨리 왔네. 자, 보겠습니다.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 사라지죠? 여기에 남는 거는 저스트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요거 맞죠? 두 번째,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이다. 자,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 비교하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 번에 풀어줄게요. 각각의 점에서 요 에너지와 관련된 표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EK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고요. EP는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요 E는 역학적 에너지. 사실 요거 더하면 요 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른 색깔로 써줄게요. P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제로야.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3mgh.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도 3mgh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저기는 Q점에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봐봐요. 포텐셜 에너지 0이잖아. 근데 요게 항상 성립해야 돼.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어떤 점에서나 항상 동일해야 돼. 마찰이 없으면. 그러면은 얘가 0이면은 이제 요 운동 에너지가 0이야. 운동 에너지가 3mgh야. 그리고 저 R 같은 경우 여기 위치 에너지가 H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mgh.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2mgh. 그래야 더해야 이렇게 3mgh가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바로 다름 아닌 3mgh가 되겠다. R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R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인데 2배가 아니라 3배죠. 그렇죠? 자, 그리고 V1, V2 요 놈의 크기비를 묻고 있는데 요 속도의 크기비를 묻는다라는 것은 사실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라는 말과 동일해. 오케이? 자, 봐봐요. 결국 Q에서 가지고 있는 요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면 V1 제곱에 비례하고 요 R에서 가지고 있는 요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면 V2 제곱에 비례해. 그렇죠? 그래서 요 Q에서 운동 에너지 봤더니 3mgh. 그리고 R에서 운동 에너지 봤더니 2mgh. 오케이? 뭔 소리냐? 2분의 1mv1 제곱이라는 게 3mgh를 의미하고 2분의 1mv2 제곱이라는 게 2mgh를 의미한다. 오케이? 요거 분수로 만들어 놓으면 게임 셋이잖아. 요거. 오케이?
2분의 1m 날라가고 mgh 보내고 따라서 v2 제곱 그 다음에 v1 제곱 요 친구의 크기는 2분의 3. 그러면은 요거 제곱 없애주면 루트 2분의 3. 요거 역수 취해주면은 요거 맞겠네요. 그럼 답은 뭐다?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우리 이어서 17번으로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에요. 자, 뭐 볼 거 있습니까? 지금 단열 팽창 중이야. 오케이? 단열 팽창 중이다. 기체의 압력은 증가한다. 단열 팽창하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 항상 푸는 방법이 있어. 그냥 냅다 무지성 PV 그래프 그리는 거야. PV 그래프에서 단열 팽창은 뭐였어? 이게 등온이었다면은 단열 같은 경우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랐어. 그쵸? 요거였어요. 팽창이니까 당연히 요 방향으로 갈 거고 이제 볼게요. 요 처음이고 요 나중인데 이렇게 내려가면 당연히 압력 감소하죠. 이거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당연히 요 일이라는 개념은 압력 곱하기 델타 V였는데 압력이 일단 양수고 그 다음에 요 부피 증가량 봤더니 오른쪽 양수가 되겠네. 그러면 일을 하는 게 맞죠.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단열 팽창 같은 경우 당연히 내부 에너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봐봐. 요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은 단열 팽창이라는 것은 나한테 들어온 열의 양이 0이야. 그리고 요게 양수라면 당연히 요거 0 만들려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아요. 따라서 답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후딱후딱 한번 가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요것도 PV 그래프네. 자, 한번 볼게요.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EP0, V0보다 크다. 자, 과정 AB 나왔고요. 위에다가 정갈하게 이렇게 표 그려주겠습니다. AB 과정에서 요 기체가 한 일은 바로 다름 아닌 요 놈의 넓이였어. 그렇죠? 그러면은 EP0에다가 V0 곱한 게 요 친구 EP0, V0 바로 한 일 그리고 요거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묻는 건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EP0, V0보다 크다. 그렇죠? 사실 이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거고 얘가 흡수한 열량은 결국에는 X 플러스 EP0, V0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나요? 즉 요 놈보다 커야 됩니다. 항상 이러한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요거는 대부분 요 명백하게 값을 구할 수 있는 1의 값이에요. 그래서 EP0, V0 야 이거 뜬금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요거 그냥 1의 크기와 비교만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A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P0, V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AC입니다. 열량이 지금 P0, V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AC 과정 같은 경우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요 놈의 크기는 0이에요. 그러면은 요 W 요 친구 구해줄 건데 요 친구의 크기 같은 경우 일단 요 전체 넓이가 되겠죠? 요거 요 놈의 넓이야. 요 아래 사각형 넓이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P0, V0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 요거 삼각형보다 살짝 작은 요 친구 끄트머리를 알파라고 해줄게요. 그러면은 요 AC 과정에서 요 친구가 흡수한 열량은 P0, V0 플러스 알파인데 당연히 요건 P0, V0보다 크죠? 너무 명백해. 세 번째,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A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보다 크다.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A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딱 봐도 비교해봐.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압승이잖아. AB 과정에서는 한 일 엄청 크잖아. 그리고 심지어 AB 과정 같은 경우는 요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A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보다 크다. 뭐야? 1만 비교하는 거네. 그러면 더 쉽지. 1만 비교하는 거네. 얘가 완전 그냥 압승이야. 넓이 비교하는 거니까 결국 AB 과정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맞고 답은 넘버 4, 4번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 착각했네. 5번입니다. 요거 맞다고 해놓고선 5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실수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자, 5번입니다. 잘못할 뻔했네. 순간 방송 말릴 뻔했어. 순식간에 빨리 끝내서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실수할 뻔했네.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자, 우린 이어서 19번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수레가 A랑 충돌했을 때 요 그래프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다름 아닌 충격량입니다. 그렇죠? 넓이가 충격량. 얘가 ES, 얘가 S야.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는 자, A 같은 경우 ES, B 같은 경우 S입니다. 딱 봐도 누가 더 큽니까? 이 친구가 더 크잖아. 그렇죠? 자, 이제 가볼게요.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이건 뭐 맞는 말이고.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동안에 B와 충돌하는 동안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작아요? A는 요 그래프만 봐도 딱 알잖아. 누가 더 커? A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 그래프만 봐도 되고 근데 나는 좀 정직하게 가고 싶다. 한 번 사는 인생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충격량이라는 것은 A에게 작용한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인데 A 같은 경우 2T0만큼 작용했어. 따라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요거는 B에게 작용하는 평균 실수. B에게 작용하는 평균 힘 곱하기 B에 작용하는 요 시간 4T0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A에게 작용하는 요 힘이라는 것은 결국 T0분의 S 그리고 B에게 작용하는 요 힘이라는 평균 힘이라는 것은 4T0분의 S 나옵니다. 딱 봐도 A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패스. 수레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동안이 B와 충돌하는 동안보다 작다. 뭔 소리야? 운동량 변화량이 요건데 A가 훨씬 커요. 따라서 답은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스! 마지막이다. 후! 끝났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뭐야? 51분. 예스, 1시간 안 넘었네. 1분 컷 해야겠다. 이렇게 뿌듯할 수가. 자, 가보겠습니다. 자,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 요거 W죠. 그리고 표 항상 그려줘요. 요렇게 옆에다가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그 다음에 전체 열량 구해줍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의 크기는 4W냐? 라고 묻고 있어요. 즉, 요 전체 합산한 값을 묻고 있는 겁니다. AB 과정 같은 경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부피 팽창, 요거 양수고요. BC 같은 경우도 팽창했기 때문에 양수, CD, DA 같은 경우 수축했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그러면은 요 놈을 합한 값이 바로 요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의 크기야. 그러면 한번 계산해 줄게. 요거 31, 요거 27이니까 한 번 순환하면서 얘는 플러스 4W만큼 일을 했네. 그리고 쌤이 요거 본과학에서 항상 설명했죠. 요 한 일의 크기는 요 전체 기체가 흡수하거나 방출한 그 열량을 전체 더한 값이랑 항상 같다. 그래서 요 놈의 합산한 값과 요 놈의 합산한 값은 항상 같다. 여기도 플러스 4W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 델타 U 같은 경우도 한 번 순환하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요거 항상 명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볼게.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 4W.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흡수한 열량은 40W냐? 라고 묻고 있는데 요거는 열 효율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돼요. 열 효율이라는 것은 0.1인데 요거는 기체가 흡수한 열량 Q인이라고 쓸 거고 분의 요 친구가 한 1. 그러면은 10분의 1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4W가 되겠고 Q인이 되겠는데 결국 흡수한 열량이라는 것은 40W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 맞습니다. 세 번째,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24W냐? 요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24냐 묻고 있는데 자, 요거는 디테일하게 좀 접근해야 돼요. 요 AD 과정 같은 경우 무슨 과정이냐면은 등온이었어. 그렇죠? 그리고 BC 과정 같은 경우 뭐였냐면 얘는 단열이었어요. 등온이고 단열이었어. 요 과정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단열이라는 거 먼저 주목해 볼게요. 단열이라는 것은 열 출입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BC 과정에서는 얘 열 출입이 없어? 얘 제로야. 그러면 얘 델타 U 마이너스 15W야. 이렇게 빈칸 채워 넣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AD 같은 경우 등온이라며. 즉 온도 변화량 제로야. 그러면은 DA 혹은 AD 요거
온도 변화량 제로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1W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B 과정에서 열을 흡수해요. Q인입니다. 단열 과정에선 열 출입 없어요. 그러면 나가는 과정은 이 CD 과정과 DA 과정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아까 우리 구했지만 Q인은 40W라 했잖아. 그러면은 나가는 열량은 얼마야? 36W입니다. 왜? 전체 들어온 거. 자, 봐봐요. 요거 이용해서 구해줄게요. 전체 들어온 거 빼기 나간 열량 계산해 주면은 자, 바로 얼마냐면 플러스 4W입니다. 들어온 게 얼마였냐면 40이었고요. 그러면은 Q 아웃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36W가 되겠습니다. 나가는 양은 CDDA 과정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DDA 요거 더하면 바로 얼마냐면 36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을 합산한 값이 36이려면 여기 있는 것은 마이너스 15W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다 채워지네. 여기 40W. 오케이? 자,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24라고 했는데 일단 AB가 16이었고 요게 빈칸인데 요거 더하면 40이어야 되므로 요거는 얼마여야 되냐면은 바로 24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 요거 더하면은 40이 되겠구나. 따라서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야? 뭐야? 기체가 한 번 순환한 동안 흡수한 요거 맞네. 그러면 요거네. 답은 넘버 5, 5번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해설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기껏 해봐야 순환맛, 물리 순환맛입니다. 고3까지 여러분들 물리 잡고 달리려면 항상 제가 주의할 것은 역학은 천천히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신 기간 때는 여러분들 역학 문제 풀 필요 없어. 알겠어? 내신 기간 때는 내신이 중요한 거고 우리 7월 달 때부터는 있죠. 역학 문제 하루에 10문제씩 무조건 10문제씩 찬찬히 풀어둬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쌓여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 우리는 본 수업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